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고령과 관련된 판막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환자들은 승모 판막 폐쇄 부전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 승모판은 뒤로 새는 환자들이 많고 대동맥 판막은 좁아지는 환자가 많습니다. 예, 심장은 이제 피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요. 뭐 혈관이나 심장 쪽은 피가 한쪽으로 쭉 갈 수 있지만 중간에 이제 문이 있어서 심장이 이 수축 이완을 할 때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체크밸브처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문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 판막입니다. 심장이 이 방이 총 4개가 있죠. 그 각 방마다 방문처럼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 삼천 판막, 승모 판막, 대동맥 판막 이렇게 해서 각 방마다 위치에 따라서 판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4개가 있죠. 판막은 모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체순환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압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 같으면은 이제 폐순환을 하는 쪽은 연료통에 있는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를 저장을 하고 이제 폐순환을 시켜서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체순환을 하는 판막은 실제로 일을 하고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아야 됩니다. 혈압이 120에 80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폐순환보다는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망가지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압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다시 또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판막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피가 역류가 되는 경우의 증상과 좁아지는 경우의 증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피가 앞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심장이 힘을 많이 주게 돼서 근육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도 근육이니까 혈류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협심증 같은 허혈성 증상, 흉통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 또 전진하는 피의 혈류량이 적어지면 다른 주요 장기에 혈류가 부족하게 되는데, 특히 뇌 쪽에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나 실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모 판막 역류 같은 질환들은 피가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니까 혈류량이 적어져서 어지러움이나 그런 실신 증상뿐만 아니라 숨이 차게 됩니다. 호흡 곤란.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매우 숨이 차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수면시까지 이제 호흡 곤란이 생겨서 앉아서 자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3가지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은 이제 처음에 숨이 차면 이제 심장이 처음에 놀라겠죠. 또 감기 증상처럼 옵니다. 기침이 좀 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커지면서 그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지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간과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심장 비대가 있으면 그게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또는 실제로 평소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숨찬 정도나 쉬어도 숨이 차는 게 좋아지지 않거나는 본인이 무서울 정도의 어떤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병원에 오게 되는데, 발견되는 진단이 심초음파입니다. 물론 청진이라든지 심장 크기를 볼 수도 있지만 고령이 될수록 심장은 틀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변화와 판막 질환을 미세하게 있는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초음파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비싼 검사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서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보험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고령이 되는 환자들도 심초음파가 건강보험 정기검진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판막 질환이 심장이 다 커지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심장 판막이 역류가 될 때, 제대로 막지 못할 때 심장이 커지는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
뭐 심장 판막이 좁을 때는 그냥 근육이 커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커지는 정도가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지만, 판막이 역류가 되면은 앞으로 내보내야 되는 피도 혈류가 있지만 또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 혈류가 한번 수축을 하게 되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그 남아 있는 혈류와 들어오는 혈류를 또 일정 정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심박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세게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의 크기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다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양과 들어오는 양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심장이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심장 비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혈류량이 많아서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심장도 살기 위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심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판막을 역류를 없애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 비대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근육도 이제 스프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축을 하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탄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장 비대가 너무 커지게 되면 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판막을 고쳐도 다시 줄어들지 않게 되고, 심장 판막의 탄성을 잃게 되면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고, 한번 수축력이 떨어지는 심장은 계속 조금씩 더 나빠져서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급사를 맞게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술은 사실은 뭐 간단하죠. 망가진 판막을 고치거나 망가진 판막을 치환을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심장 수술이 정중 흉골 절개를 하고 뭐 인공심폐기를 돌리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수술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위험도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하거나 로봇 수술을 하는 그런 많은 또 발전이 있었죠. 사실 이러한 최신 수술법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로봇 수술도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 정중 흉골 하지 않는 이런 수술 방법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미 기본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수술에다가 판막을 성형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요. 판막 성형은 왜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냐 하면, 성형을 하게 되면 이제 꼬매야 되거든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꼬매고 고쳤을 때 고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뭐 좀 쉬기도 하고, 다른 수술들은 뭐 이렇게 뭐 부목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 아물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심장 판막은 고치자마자 바로 자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술 직후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바로 터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장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판막을 고쳐서 평생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화두고, 그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습니다. 과거에 판막 성형을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하고 해가지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결과가 좋은 그런 판막 성형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에 최소 침습 방법들이 접목이 되는 그런 방법이 돼서 최고 안전하고 조금 열고 동통이 적으면서 판막을 갈지 않는 성형을 하고, 그 성형이 평생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치환과 성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판막 치환은 큰 병을 해결하고 작은 병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막을 치환할 때는 판막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기계 판막이고요. 기계 판막은 이렇게 두 개의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모 판막인데요. 승모 판막은 이엽성 판막이고, 대동맥 판막은 세 개의 엽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세 개의 엽이면은 혈전이 잘 생기고 압력차가 높아서 대동맥 판막도 기계 판막인 경우에는 2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정되는 부분은 세 개의 엽처럼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직 판막이고요. 이 조직 판막은 소의 심낭을 이용해서 화학 처리를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동맥 판막 조직 판막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석회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흰지 부분이 약해져서 압력을 받으면 더 찢어질 수가 있어서 한 10년에서 15년이면은 갈아야 되고, 이 판막이 이제 옆으로 잡아 당기면은 한 칸 더 커져서 추후에 시술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고안된 가장 최근의 판막입니다. 항온고제를 드셔야 되는데, 아무리 요즘 3세대, 4세대 좋은 판막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조직 판막은 수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 판막은 혈전이 생깁니다. 약을 잘 드셔도. 그래서 항온고제는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장복을 하게 되면 출혈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가 90살, 100살까지 살 때 혈관이 약해져서 출혈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면 끊으면 또 판막에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년 멀리 볼 때는 조직 판막이든 기계 판막이든 둘 다 어느 정도의 유병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형은 하나의 그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평생 간다는 단서가 있다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원을 하기 전에 항상 성형을 고려를 해야 되고, 판막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이제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판막이 문이 망가졌으니까 갈아야 되지만, 판막이 일부가 망가졌거나 또는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고쳐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열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심장이 커야 안에 판막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이 돼야 돼요. 병이 진행이 되지 않고 방금 발견이 됐다고 들어가면 심장이 적응을 미처 하지 않았을 때는 심장이 작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작으면은 시야가 좋지 않아서 수술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로봇 수술하거나 흉곽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장이 작아도 되죠. 그래서 그냥 카메라가 쑥 들어가고 기구도 작고 로봇팔도 가늘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열고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심장이 작아도 수술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회복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장기 성적이 좋아질 수가 있어서, 과거 10년, 20년 전과는 지금 수술 적응이 완전히 달라졌죠. 과거 가이드라인은 심장이 이 정도 이상 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돼서 심장이 조금 더 크지 않더라도 조기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더 좋다는 에비던스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계속 조금씩 더 조기 수술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판막 성형하신 분들한테 제일 제가 주의를 드리는 거는 급격한 혈압을 변화를 하지 말라. 갑자기 이렇게 근력 운동을 세게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흥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장병 알아서 힘들었던 분들은 세상 별거 아니다, 자기 건강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유하게, 혈압 변화가 급격히 생기면 그 꼬맨 데 말고도 다른 데가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혈관 저항을 좀 낮춰야 됩니다. 혈관이 좀 야들야들해지면 혈관 저항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짤 때 힘이 좀 덜 들게 돼서 심장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